우리 1부 컨텐츠 맛배기 컨텐츠 먼저 가겠습니다. 대전 싸움으로 부끄럽지 않은 냉철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그 후끈한 남자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한주먹씨랑 제가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큐씨랑 제가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합을 보이는 대로 제 주관대로 말 그대로 사람들마다 보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보디빌딩이 사실 객관적일 수가 없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로 한주먹씨와 힘큐씨 그리고 이진호 선수랑 강경원 선수 제 시합도 편파 판정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 누가 이겼니 졌니 이런 거는 사실 열띤 토론이 필요해요. 특히 보디빌딩이라는 시합 자체가 심사위원회 주관이 담긴 심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파 판정 같은 것들도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소신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와있죠. 이진호 선수와 강경원 선수의 시합으로 보는 과연 이것은 편파 판정일까? 이 컨텐츠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을 옛날부터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진호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 유튜버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경원 선수는 알고 있는데 이진호 선수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보디빌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더는 되게 많은데 이 사람한테 존경심이 느껴진다라고 느껴지는 보디빌더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존경심이 느껴지는 보디빌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누가 운동을 가장 빡세게 하냐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진호 선수를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독한 보디빌딩 하면 이진호, 이게 이제 옛날부터 좀 성립이 되던 그런 선수예요. 그 선수와 강경원 선수는 벌써 10년 전,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죠. 굉장히 옛날부터 라이벌 관계였어요, 두 선수가. 근데 이 시합에서 강경원 선수가 거의 대부분 이겼거든요. 유일하게 강경원 선수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은메달을 한 번 딴 적이 있는데 그 은메달을 따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이진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디빌딩의 과거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진호 선수와 강경원 선수의 시합 사진을 보면서 과연 그때 당시에 이 시합은 편파 판정이었을까? 라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호 선수 하면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한 장이 이진호 선수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구독자님들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요? 이 모습 딱 보면 아마 이 사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진호 선수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호 선수의 별명을 대퇴 12두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퇴 2두가 아니야. 지금 대퇴 햄스트링이 아니야. 이분은 대퇴 12두야. 12개야 갈래가. 내가 이진호 선수의 닉네임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퇴 12두라고 부릅니다. 체형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입니다. 대가리가 크세요. 그리고 허리도 엄청 두꺼워. 거기에 비해서 엉덩이는 또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이진호 선수의 체형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드럼통 체형입니다. 드럼통 체형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 정말 불리한 조건을 이진호 선수라는 분은 말 그대로 살벌한 컨디셔닝으로 전부 커버를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존경하는 선수인 이유가 자신의 그 불리한 점을 정말 운동량하고 근성으로 극복한,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전국체전 선수였습니다. 작년까지, 재작년까지인가요? 선수 생활 계속 하고 계시죠. 올해도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일부로 준비를 했고요. 이 이진호 선수와 강경원 선수, 강경원 선수는 솔직히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강경원 선수 짧게 한번 보고 가죠.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미의 대마왕. 자연미 하면 강경원, 강경원 하면 자연미. 그래서 보면은 작은 두상, 풍부한 어깨, 풍부한 가슴, 그리고 팔도 정말 이쁘고, 이 광배근에서 복근으로 이어지는 이 쉐입, 광배근이 짧기는 하지만 정말 이뻐요. 약간 피지크스럽기도 하죠, 여기서 상체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얇은 허리에 대비되는 하체 볼륨, 정말 좋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선수가 강경원 선수입니다. 강경원 선수는 요즘에 유튜브도 너무 활발하게 잘해주고 계신 보디빌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유튜브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좀 까기도 했죠. 왜냐하면
왜냐면은 운동 방법에 대한 이론이 너무 이제 옛날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레전드 보디빌더가 좀 그런 잘못된 운동 정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제가 좀 어그로 겸 까기도 했던 강경원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두 분의 시합은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 10년 이상 된 보디빌딩 팬분들은 아마 매년 전국체전에서 이진호 강경원의 시합을 구경하는 게 낙이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시합의 역사까지는 아니고 크란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사진은 2013년도 전국체전 사진이고요. 이때 당시에 정말 논란이 많이 나왔던 시합입니다. 왜 논란이 많이 나왔냐면은 편파 판정이다 아니다 이 얘기로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합을 한번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왜 편파 판정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게 담겨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 시합이 과연 편파 판정이었을까 아닐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강경원 선수는 포징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오른쪽이 강경원 선수, 왼쪽이 이진호 선수예요. 그리고 이게 2013년도 전국체전이고 강경원 선수는 포징을 완성한 건 아니에요. 준비 단계에 있는 포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보면 사실 데피니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진호 선수의 전매 특허 대퇴 12두가 살벌하게 보이고 있고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면이 강고식 표현에 얘기하면 흘러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후면의 포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강경원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도 전국체전에서 얘기가 진짜 많았고 저도 그때 당시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어. 이거는 이진호가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정말 많은 그런 추억도 떠오르고 과연 이 시합의 결과는 편파 판정이었던 걸까 아닌 걸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요거를 이제 후면으로만 보지 않고 전면으로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진짜로 이게 대한보디빌딩 협회 흔히 얘기하는 그 편파 판정일까 아닐까를 구독자분들도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실 보디빌딩에서는 자연미가 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연미 하면은 강경원 선수가 정말 탑이기 때문에 자연미에서는 강경원 선수 진짜 이뻐요. 라인업 자세에서는 어깨 볼륨, 가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근부터 광배근 그리고 하체가 펼쳐지는 이 모양 정말 이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딱 봐도 몸 자체가 너무 이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광배가 약간 넓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어깨가 상당히 약해요. 이진호 선수의 참 치명적인 약점인데 두꺼운 몸통에 비해서 어깨 근육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펼쳐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에서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인업에서는 강경원 선수가 훨씬 더 우세했고 심미적으로도 우세했는데 하체를 보시면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의 전체적인 신미성은 강경원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하체를 봤을 때는 그냥 누가 더 독한가 보이죠. 그래서 강경원 선수의 펼쳐진 다리와 이진호 선수의 펼쳐진 다리 다 보이지만 실제로 강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근육의 강도는 이진호 선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라인업 자세를 봤을 때 강경원 선수가 소폭 우세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움으로. 하지만 이제 다이어트 상태는 사실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프론트 더블 바이셉에서도 이두 같은 경우에는 좀 취향을 탈 거예요.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꽉 찬 이두,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옛날에 그 아놀드가 떠오르는 뽕긋한 이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차 보이는 거는 강경원 선수가 좀 더 차 보이고 위아래로 이렇게 볼륨이 볼록한 거는 이진호 선수가 좀 더 볼록해 보이죠. 그리고 상체에 전체적으로 머리를 만약에 가린다면 몸통만 보면은 이진호 선수가 훨씬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몸통만 보면은 쉐입은 강경원 선수가 좋지만 근육량이라든가 전체적인 두께감 이런 거는 이진호 선수가 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대가리가 나오는 순간 이진호 선수 머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상체는 마찬가지로 강경원 선수가 이겼는데 이제 하체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죠. 하체에서는 이진호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프론트 더블 바이셉 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강경원 선수가 약간 우세하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이드 체스트를 보면은 어깨 볼륨은 이제 강경원 선수가 더 좋기는 한데 전반적인 볼륨과 모형 그리고 이 측면 하체를 보면 강경원 선수는 솔직히 흐리멍텅해요. 이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외측 강근도 대피가 다 나가. 그리고 뭐 후면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말 그대로 그냥 비교가 안 돼 솔직히. 그러니까 측면 하체만 놓고 봤을 때는 강경원, 이진호가 만약에 이렇게 측면 하체만 보인다. 이거 씨발 10명 물어보면은 10명이 다 오른쪽 좋다고 하지. 100명 물어봐도 100명이 다 오른쪽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하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넘사벽으로 이진호 선수가 너무 우세해요. 하지만 이제 상체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은 강경원 선수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말 그대로 데피니션은 이진호 선수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진호 선수가 약간 우세하다고 봐요. 백레 스프레드도 개인적으로는 이진호 선수가 우세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 비교할 사진이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백더블. 백더블은 아까 봤던 사진이죠. 사실 백더블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앞살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백더블은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요즘에 유행하죠. 압도. 강경원 선수의 등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어깨팔.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볼륨하고 팔이 웅장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에서 펼쳐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등하고 엉덩이, 대퇴 12도 이거 보세요. 씨발 이거 게임이 되나? 이거는 그냥 압도. 여기서는 누가 약간 우세가 아니라 이진호 선수가 그냥 개박살이에요. 개박살. 그래서 백더블 바이셉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거 강경원 선수한테 투표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못해요. 이거는 씨발 햄스트링 말도 안 되고 데피니션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진호 선수의 백더블은 압승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솔직히 영상으로 보면 더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업더미널 앤 타이. 업더미널 앤 타이 포즈에서도 두 선수의 정말 장단점이 극명하게 보이죠. 자, 보면은 이진호 선수 하체는 진짜 이뻐. 옆에 김명훈 선수도 있고 여기에 최대범 선수도 있고 막 유명한 선수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이진호 선수가 허리통이 정말 쉐터뻑이죠. 그래서 허리통이 너무 아쉽다. 전체적인 쉐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강경원 선수가 훨씬 이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업더미널 타이에서 봤을 때도 강경원 선수가 아주 소폭 우세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2013년도 전국체전 결과는 강경원 선수의 우승으로 끝나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데피니션을 우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진호가 이겼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경원이 이겼다. 그래서 두 파벌이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디빌딩을 좋아해서 참전을 해서 정말 많은 그 댓글을 주고받았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데피니션이었어요. 벌크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신미성이 아무리 좋아도 솔직히 데피니션이 좋으면은 이때 당시에도 데피니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대부분의 시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진호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진호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이유예요. 실제로 강경원 선수랑 이진호 선수의 시합에서 2011년도에 이진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 시합 사진이 요 사진이에요. 이진호 선수 사진밖에 없기는 한데 2011년도 때는 좀 더 바싹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진호 선수가 2011년도에 그 전국체전 금메달 따셨을 때는 조금 더 바싹바싹해 보여. 2013년도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컨디셔닝으로 나왔다면은 이진호 선수가 우승을 또 하지 않았을까. 2013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드라이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진마다 조명 때문에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대퇴 12두는 아마 역사적으로 남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진짜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이 사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 전국체전을 출전했던 선수분들이 현재처럼 IFBB 프로쇼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선수들이 씹어 먹었을 거라고 격하게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시합 결과는 오른쪽에 강경원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코치 입장에서는 존나 빡쳤었죠. 지금도 동일하게 저는 이때 당시 2013년도에도 이진호 선수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전국체전 진짜 대한보디빌딩 협회 낭만이 있었어요. 존나 좋았던 전국체전 선수 시합을 본 다음에 제 사진을 보면은 족같긴 하실 거예요. 구독자분들 감안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시합인데 제가 여태까지 뛰었던 시합 중에서 솔직히 순위를 납득하지 못했던 시합은 몇 개 없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순위를 납득하기 힘들었던 시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